뭘 보십니까? 절정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 안녕하세요. 저절로 간다의 어도비 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기 문제로 음성이 깨끗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요 봉은사에서 그나마 가장 오래된 건물인 판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판전은 봉은사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바로 요 건물입니다. 요 판전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제 모시고 있는 건물인데, 사실 요거의 주 목적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있지만 바로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적힌 그 글귀들을 모셔넣는 기능이 더 주된 목적입니다. 때는 1856년에 화엄경을 경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팔만대장경처럼 경판으로 만들어서 보관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뜻을 갖게 되었고, 이제 여러 시주자들을 모아서 건물을 1년 만에 완성한 것이 저 뒤에 보이는 판전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정말 다른 사찰의 건물들 또는 내부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게 경판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경판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약간 기도발이 잘 먹힌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판전 특별기도, 판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실제로 판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문사가 허락을 해줬어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네, 이곳이 바로 판전 내부의 모습입니다. 다른 정각들과 확연히 차이점이 보이죠. 사방에 탱화나 불상이 놓여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전, 장경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해인사에 가면 장경판을 놓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고,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여기서부터 3년 통째로 화엄경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화 다음에 천자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 다음에 지자, 그 다음에 화 다음에 현자, 화 다음에 황자가 보입니다. 맨 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화라는 글자는 화엄경을 의미해요. 그 밑에 보면 여기는 하늘이라고 적혀있고, 얘는 땅, 얘는 검다, 얘는 누렇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한자를 사용할 당시의 알파벳 순서 또는 가나다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천자문의 순서죠.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 즉 여기가 일본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에서부터 쭉 경판이 둘러 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여기 바닥을 띄워놨어요. 이게 황토를 깔아놨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마루도 지금 여기 보시면 바닥이 띄어져 있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밑에 보시면 또 한풍구도 보이는데 저쪽 반대편 걸 봅시다. 이게 황토로 하는 이유가 해인사도 가면 그 주변에다 황토를 일부러 해놨는데 습기를 먹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그 경판이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쪽으로 저렇게 길게 보시면 저 멀리 바닥에 불빛이 살짝 비치는 곳이 있는데, 네, 저곳이 바로 환풍구입니다. 이 환풍구는 사방에 놓으셔. 저쪽에도 뚫려 있고 요 북쪽 문으로도 뚫려 있습니다. 모두 다 황토를 그대로 살려놓았죠. 공중에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경판을 잘 보존해 있는, 또는 경판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어진 사찰을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부처님은 사실 겉으로 봤을 땐 잘 분간이 안 가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이세요.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설명은 밖에 나가서 마저 하겠습니다. 호다닥! 여러분 어때요? 한참 멋있지 않아요? 이거 진짜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우리 저절로 간다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이 판전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판 때문입니다.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여요. 조금 투박한 글씨체 같기도 하죠.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판이고 왼쪽에 있는 글자가 전인데, 좀 더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왼쪽에 보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자가 좀 더 있습니다. 71화 경중자.
7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해석해보자면 71세의 과천의 늙은이가 병든 와중에 지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병들어 있던 71세의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과천에 산다는 그 할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현판은 바로 추사 김정희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현판입니다. 김정희가 말년에 유배를 당하잖아. 좀 끝이 좀 안 좋아. 그러다가 이제 유배에서 풀려나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관직에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과천 지역에서 이제 사실상 요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년에 이제 불교에 귀의했기 때문에 과천에서 여기까지 오가면서 봉은사에 자주 출입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김정희가 들은 거예요. 여기 판전을 짓는다. 그리고 그분들이 추사 김정희에게 이 판전의 현판을 좀 써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가 71세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저 판전의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게 확실히 김정희가 죽기 직전에 썼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힘은 들어가 있는데 바삭하게 이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70세에 병든 사람이 쓴 것 치고 막 힘이 필체에 깃들이 뚝뚝뚝뚝 그치. 해서 누가 그치. 보면 병 안 든 사람 같은데. 그치. 근데 이게 왜냐면 옆에 그 전자에 그럴 문자 부호 보면 완전 뚝뚝 끊기고 요 전자에 반자 옆에 있는 반자 보면 완전히 그 뚝뚝 끊기잖아. 그치. 그 획이 그거는 확실히 좀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그치. 현판을 썼다라는 느낌이네. 이거 써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기다 힘을 너무 많이 썼어. 힘 너무 했어서 한 두 달 더 사실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판전이 튼튼하게. 그치. 판전에 모든 공력이 다 들어갔다. 김정희가 지켜주고 있다. 그치. 호다닥. 아까 모우대사가 요 불교 이제 좀 이렇게 쇠퇴해가던 조선 불교를 다시 이렇게 으쌰으쌰 를 뭐라 그러지? 웜업 중흥했다 라고 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그때 참 특이하게 원래 조선은 승과 시험을 안 봤어요. 문과하고 무과 시험을 봤단 말이야. 반대로 이제 고려 시대는 무과 시험을 안 보고 이제 승과하고 문과를 보고 잡과랑. 근데 이제 잠깐이지만 그 명종 때의 문정 왕후의 영향으로 승과를 실시합니다. 유생들의 그 반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청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승과 시험을 치렀던 게 당연히 유교 사회에서 유생들의 눈에는 좀 안 이롭게 보였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승과 시험에서 아주 훌륭한 두 분의 스님이 탄생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서산대사, 두 번째가 10년 뒤에 다시 급제한 삼형대사입니다. 그 서산대사, 삼형대사가 이곳 봉은사와도 인연이 많은데 특히 제가 솔직히 지금 삼형대사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서산대사는 이곳에 주지를 하셨어요. 요 봉은사에 주지를 하셨어. 그래서 요 그 영각에도 모시고 있습니다. 영각이라 그러면 원래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 그러고 이렇게 누구 사람의 그림을 그린 거를 원래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 진영 돌아가신 스님분들 요 봉은사에 계셨던 스님분들의 그림을 그려놓은 곳이 요 영각입니다. 한번 들어. 여기 계신 분이 허흥당 보우대사,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청허당 휴정, 서산대사죠. 그 삼형대사의 스승, 여기가 이제 유정, 삼형당 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세 분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여러분들 봉은사 많이 왔는데 이건 모르셨을 거야. 또 오시면 한 번쯤 이렇게 인사를 드려주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두 분이 왜 그 조선 불교에서 유명해졌냐면 승병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그 시초가 이 두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휴정이 임진왜란이 났을 때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셔서 자기가 군대를 승병을 일으키긴 일으키지만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분보다 젊었던 제자 요 삼형당은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요. 그 외에 우리 평양선 전투 있잖아.
알지? 평양선 전투. 저기 포위해가지고 공격했던 거 들어간 거. 명나라랑 손잡고. 그때 성문 하나를 승병들이 맡을 정도로 승병들의 기세가 대단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조선 중기 이후부터 비록 숭유업불이라는 그 큰 기조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국가 내에서 큰 역할을 해서 인정을 받은, 그래서 소멸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공헌을 합니다. 그게 문정왕후의 승과시현, 보우대사가 만들어낸 그 승과시현, 그리고 삼형당과 서산대사의 그 공헌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다닥. 그래서 삼형당은 얽힌 얘기도 많아. 원래 스님들이 얽힌 얘기가 많아요. 그 얽힌 얘기가 많기도 많은데, 뭐 인질록 같은 거 보면 일본으로 넘어갔더니 꺾여 방을 불 피웠는데 막 찰랭짱가 그 벽에 붙여가지고 온돌방을 얼음방으로 만든다. 외구들한테 야 니네는 이거밖에 불 못 지피냐 막 이랬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죽겠다 이놈들아, 불도 못 피냐 이놈들아, 가스보일러 내놔라. 옆 동네 기트라미는 2번 탄다는데 여기는 한 번밖에 안 타냐, 콘넥션 안 했냐? 콘넥션이 안 했냐, 경동 어디 갔냐, 이랬다는데.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유명한 스토리가 하나 있지. 삼형당이 협상을 하러 가토 기요마사를 찾아가. 임진을 한 중이야. 가토 기요마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만 이제 사령관이었단 말이야. 일본군 사령관. 그랬더니 가토가 막 일본군에 사열해 놓고 딱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삼형당이 쫄지를 않는 거야. 딱 가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딱 앉으니까 가토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거든. 물어봐. 너희 삼형당 조선에는 보물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삼형당이 조선의 보물은 일본 거다 이러는 거야. 가토가 이상해가지고 조선의 보물이 왜 일본 거냐? 기분이 좋아질라 그래. 그랬더니 삼형당이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의 보물은 이 목에다 이 목을 가져오면 10,000,000냥을 준다는데, 조선 정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네 목이 보물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가토가 말 그대로 뿌락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진짠지 설인지는 알 수가 없고. 되돌아가는 중. 그래서 오빠 우리 올라가는 거 호다닥으로 해야 해. 호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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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상과 북극보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또 이름이 또 저거 봐봐 진짜 이뻐. 뭐. 얘들아 나름 설명하잖아. 진짜 예쁘긴 예쁘네. 봅니다. 예쁘긴 예쁘다. 뭘 보십니까? 탱화. 얘네들도 보면 새들도 쌍에 있고 사슴도 쌍에 있고, 야 심지어 학도 쌍에 있고, 오우씨 모기도 쌍에 있고, 물고기도 지도 쌍이 있네. 근데 오빤? 이런 쌍. 이게 북극 버전이 진짜 우리나라 그 불교의 독특한 특징인데, 우리나라 불교는 유난히 민간 신앙이랑 결합을 잘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랑 결합을 잘했는데, 첫 번째 산신, 산에 계신 신. 그러니까 항상 웬만하면 절은 산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산을 수호하는 분을 같이 모셔놔요. 땅을 빌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북두칠성. 요거를 이제 칠성에 초점을 맞추면 칠성신, 아니면 북두성을 갖다가 쓰면 북극보전 또는 북극전 또는 칠성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결국 똑같아요. 칠성신을 모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기복신앙인 거예요. 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반존자, 독성자라고 불리는데, 나반존자, 홀로 깨달으신 분. 요 세 분을 그러니까 요 나반존자는 우리나라에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에서밖에 없어요. 요 세 분을 모셨다라고 해서 삼성각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토착신앙이에요. 민간신앙. 그러니까 세 분을 다 모시면 삼성각, 칠성신만 모시면 북극보전 또는 칠성각, 아니면 이제 산신령을 모셨으면 산신각, 그도 아니고 나반존자를 모셨으면 독성각. 그렇다고 해서
꼭 독성각 안에 남한준자만 계시지는 않아요. 요거는 절마다 그 절에 얽혀있는 역사나 이야기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어느 신앙이랑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왜 아까 산신각이라 했잖아. 근데 바닷가 이런 데 가면은 그런 특성 때문에 산신이 아니라 용왕님을 모신 용왕전 이런 것도 있고 그래. 부산 쪽에는 또 그런 사찰들도 있고 부산 쪽이 아니어도 바다 붙어있는 사찰은 그런 특징들이 또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해 주십시오. 오빠 뭐해? 불교지식 코너. 자, 지금. 근데 진짜 향 너무 좋아. 향나? 응, 향 나. 꽃 나오네? 엄청 새침했어. 와, 여기서 나는 꽃 향이 좋네. 향 나. 꽃향 맡아봐. 이거야?